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광을 물신으로 만들어주는 저는 임용물리 가르치는 한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강의 이 영상 보시는 시기는 아마 제각각이겠지만은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연말이라서 약간 네, 연말 분위기를 좀 내봤어요. 이제 2025학년도 임용물리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은 이제 아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 대부분이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짧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쭉 분석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창민 선생님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소개. 시험은요. 일단은 이제 1차 아이고. 1차 필기. 1차 필기. 그다음에 2차 실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1차는 이제 보통 이제 연말에 11월 25일쯤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도 치고 물리 전공도 치고 뭐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1차를 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그 전체 그 최종 그 TO가 있을 텐데 TO에 한 1.5배수 정도 되는 인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원들이 다시 네, 한 몇 주간 정도 준비를 해서 1월 중순 즈음 평일에 보통 이제 화요일 수요일인데 그때 이제 면접도 보고요. 그다음에 수업 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면접은 뭐 그냥 일반 회사에서 많이 하던 그런 이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 실험은 아무래도 이제 교사를 뽑는 네, 시험이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교생 때 했던 그런 시범 수업 뭐 약간 그런 거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뭐 서울이나 뭐 대전이나 뭐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실험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험이 은근 좀 변별이 좀 나서 네, 요 지역에 이제 지원하신 분들은 좀 더 열심히 실험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1차랑 다르게 거의 대부분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벼락치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임용 시작할 때부터 고민을 하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1차 필기 시험은 도대체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짧게 말씀드리면은 1교시에 아침에 9시부터 교육학을 1시간 정도 시험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물리경론, 전공 물리경론을 원래 이게 3시간짜리 시험인데 이거를 3시간이 너무 기니까 두 번 나눠서 시험을 칩니다. 네. 그래서 점수는 20점, 40점, 40점 해서 1차 시험은 만점이 100점이고 2차 시험도 이제 100점이기 때문에 두 개 합산해서 200점 만점에서 이제 가장 점수 높은 사람들이 이제 최종 합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문제 유형을 잠깐 보시면은 교육학은 이제 논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수능 칠 때 이제 학교별로 논술 시험을 치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고.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하나인데 거기 이제 하위에 새끼 문항이 이제 한 4개 정도 들어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는 이 형태만 보면은 기평, 소수령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기평은 주관식 근데 단답형 답만 쓰면 되는 네, 단답형 네. 그래서 우리 수학 같은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주관식이 있으면 모를 때 찍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찍는 숫자가 0이나 1 뭐 이런 숫자잖아요. 그래서 요 시험 유형이 그런 시험이다. 네, 답만 쓰면 되는 그런 거고 서술형은 여기 주관식이긴 한데 풀이 과정을 조금 같이 적어줘야 되는 네,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입형은 이게 하나가 2점이고 그다음에 서술형은 하나가 4점인데 여기 또 새끼 문제가 2개나 3개씩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아침 9시부터 오후에 2시 20분까지 시험을 치면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1월 25일 날 네, 진행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은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네, 좀 분석을 해보면 되게 뭐 표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은 물리경론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공 문제가 이제 A형에 이제 또 있고 그다음에 B형
보시면 물리용론 3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전공 문제 이렇게 있는데, 뭐 물리용론은 뭐 제가 담당이 아니니까 네,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네, 물리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물리는 수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기본 심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기본 심화를 보시면은 기본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나오고 심화가 몇 개 안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전공 B를 보시면은 기본이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심화가 조금 더 많고 그렇게 되는데, 전공 A, B를 합쳐서 보면은 네, 기본이 훨씬 개수가 더 많아요. 지금 여기 이제 밑에 약간 잘렸는데, 그 점수 배점이 네, 기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2대 1?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영역을 잠깐 보시면은 역학, 열통계, 전자기, 파동, 현대물리, 양자 뭐 이렇게 네, 나눌 수 있는데, 자, 뭐 하나하나 보면은 머리 아프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골고루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공 B를 보셔도 문항수가 전체적으로 약간 골고루 퍼져 있는데, 이번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역학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전체 개수를 보시면은 역학이 5개로 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결론, 이번 시험의 결론은 기본이 심화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역학이 다른 파트보다, 타 영역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 이게 올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은 딱 맞아요. 자, 그러면 올해 그 어떤 문항이 나은지 구체적으로 그냥 빠르게 주마 간산식으로 한번 보고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과연 우리가 그 정규 그 수업 시간에 다 다룬 건가? 빠르게 한번 볼게요. 네. 딱 17문제니까 전공 17문제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파트별로 역학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역학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림만 보셨으면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충돌이라고 돼 있죠. 네, 이거 충돌 문제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탄성 충돌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자, 이거 사실은 수능 문제잖아요. 솔직히 이게 무슨 뭐 임용고시 문제예요, 그죠? 이런 쉬운 문제가 올해 나왔었어요. 네, 그것도 배점이 무려 4점이나 되는 네, 굉장히 좀 비중이 큰 문제로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저의 교재인 직관물리 6권에 보시면은 네,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갔다가 이제 얘네들이 충돌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만나는데, 그 만나는 거를 저는 이제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데, 그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단원별 문제, 저는 이제 이걸 주옥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 4번에서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외에서도 얘가 이제 거북이, 얘가 토끼, 뭐 그렇게 문제를 다뤘어요. 자, 심지어 1회 모의고사에 보시면은 이제 핵융합로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탄성 충돌로 이제 문제를 모의고사에 풀어봤는데, 그 탄성 충돌하고 똑같이 여기에 탄성 충돌이라고 출제가 됐어요. 아, 그러면은 야, 이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한창민 쌤 모의고사 참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네, 유사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구로부터 네, 이 인공위성이 탈출할 때 필요한 네, 속도가 얼마냐? 소위 말하는 이제 탈출 속도인데, 이것도 그냥 수능 문제입니다. 네, 수능에서 다 다루는 건데, 이거는 저희 교조인 직관물리 6권에 네, 네, 그림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여기도 네, 어디까지 도달하는데 그 어디가 네, 뭔지를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동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요일마다 시험을 치는데 특별관리반이라고 합니다. 그 특별관리반에도 네,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00자라는 문제집도 있는데 거기도 네,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이클로이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게 파울스 해석역학에 있는 네,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평이한 네,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풀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요게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험 치는 특별관리반 시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특별관리반 시험에 또 다른 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뭐가 적중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거를 꼽아줬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문자도 똑같고 정기장, 자기장 방향까지 완전 똑같이 나타. 이거 완전 적중한 거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강체랑 질점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기출 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중에, 그러니까 기출 문제 중에 강체랑 질점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이 막대기 같은 강체를 이제 동그랗게 변형해서 이번에 출제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질문도 되게 재밌어요. 관속 모멘트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직관물리 6권에 보시면은 관속 모멘트 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달라지냐? 얘는 고리, 얘는 원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와,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출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녀석의 질량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출 문제가 질량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건도 똑같아요. 탄성 충도로 정자했다. 여기서도 탄성 충도로 정자했다. 조건도 똑같이 주셨죠? 그 다음에 원판이 받는 충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충격량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했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충돌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충돌량 개념인데, 이게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통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강조를 잘 안 하죠.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배우지 않았을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이제 깔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공부가 돼 있으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라그랑자 문제인데요. 뭐 워낙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물체가 이제 3개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물체 2개인 걸로 풀었었어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하나 더 만들면은 이제 쟤랑 비슷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직관물리 4권에 보시면은 3개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적중했냐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제 이거 공부가 됐으면은 풀 수 있는 되게 평이한 그런 문제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파우스 해석 역학 책에 연습 문제로 있는 문제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일부러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끔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역학 볼까요? 열역학 볼까요? 열역학, 열통계 어떻게 나냐? 자, 이게 뭐냐면은 압력 부피 그래프잖아요. 이거 사실 수능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모의고사 할 때는 뭐라고 냈냐면은 압력 부피가 너무 쉬우니 온도 부피로 내보겠다 해서 출제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보세요. 단열 조건이 주어졌죠? 여기도 단열 조건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열을 구하시오. 열을 구하시오. 효율을 구하시오. 효율을 구하시오. 문제 물어보는 게 조건하고 다 똑같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통계역학.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배우게 되는 통계역학 중에서도 흑체복사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특별관리반이라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그 시험에서 다 다뤘던 건데, 그냥 보죠. 대충 이제 질문만 보면, 네, 요거 뭐 개수, 그다음에 여기서 또 개수, 그다음에 여기서는 에너지, 여기서는 에너지. 자, 그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은, 자, 자료가 이거죠. 그다음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줬던 자료가 이거고, 그다음에 시험에서 주어진 자료가 이거고, 제가 모의고사에서 줬던 자료가 이거고. 그러니까 자료도 똑같고 자료 주어진 것도 똑같고, 그죠? 자, 그다음에 전자기. 자,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도체판이라고 생각합시다. 거기다가 구멍을 빵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전기장이나 전이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 우리 모의고사에서 여기 구멍 뚫린 경우에 전이 구하는 거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적중한 게 뭔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이거 음의 전화 개념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 1회 때도 사실은 이제 진짜 비싸게 원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역학에 구멍 뚫려 있는 거, 전자기에 구멍 뚫려 있는 거 다 본질은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풀어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능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로인데 어때요? 모의고사 2회에서 나왔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질문도 소모 전력을 구하시오, 소비 전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와, 이게 진짜 정말 많이 창민쌤 거를 참고를 해서 문제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민쌤 수업만 열심히 잘 따라가도 시험장 가서 당황할 일은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는 이제 뭐 그냥 수능 개념이에요. 수능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물리 내용이 섞여 있는 그런 거고. 자, 어때요? 이게 특별관리반 시험지인데 그림이 네, 여기 출제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도 운동기전력 구하시오. 여기서도 운동기전력 구하시오. 똑같아요. 자, 대물렌즈, 접안렌즈. 이게 요번에 문제인데 우리가 직관물리 3권에 대물렌즈, 접안렌즈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다 똑같이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직관물리 6권 보시면은 이 접안렌즈가 이제 저기서는 볼록이었고 여기서는 오목으로 바뀐 것까지, 그러니까 변형한 것까지 사실은 우리가 다 연습을 한 거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신유형이에요. 방막간섭인데 이 방막간섭 이 문제가 4점짜리인데 이게 반 나누었을 때 앞에 게 그냥 수능 문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게 그 2학년 전공광학이에요. 그래서 뒤에 거는 뭐 풀기가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앞에 거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관리반에서도 시험을 친 소밀소 구조에서 두께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는 문제랑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4점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4점 중에 2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상대성 이론인데 이게 이번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직관물리 6권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냥 직관물리 6권을 참고하셔서 교수님들이 출제하셨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대론적 상대속도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자, 그림 볼까요? 자, 이게 그 데이비슨 거머 실험인데 데이비슨 거머 실험하고 그 다음에 브래그 실험은 본질적으로 같은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브래그 실험을 이제 풀어봤는데 그때 이제 학생이 문제랑 주제가 일치해요라고 이제 알려주셨고, 그다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날 진행하는 이제 특별관리반에서 똑같은 그림으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자 볼까요? 자, 여기서 요 알파 베타 그다음에 2분의 1 요 이제 정계계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이제 제곱의 합이 1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제곱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화진 동작, 여기서도 조화 포텐셜. 그 다음에 얘는 2개짜리. 교수님들은 좀 더 복잡하게 3개짜리. 사실 제가 3개짜리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거를 내진 않았었어요. 난이도를 낮춘다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기대값, 에너지의 기대값. 그냥 뭐 똑같죠, 그죠? 자, 보세요. 얘는 이제 그 핵연력학 중에서도 스피인인데 숫자 보세요. 4, 3i죠. 4, 3i. 이게 모의고사입니다. 뭐 그냥 끝났죠.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양자각인데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빙글빙글 이제 돌아가는 전자인데 여기 직관물 6권에 보시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건 함수가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 보시면은 LZ가 i분의 하바의 라우드 오브 라운드 파이. 근데 우리가 이제 직관물리 5권에서도 똑같이 연습 문제에 LZ가 i분의 하바의 라운드 오브 라운드 파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냥 우리가 다 풀었던 게 다 났다. 그냥 뭐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창민쌤 적중률은 100%다 100%. 그러면 임용시험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구나. 그냥 열심히 창민쌤 강의 듣고 복습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구나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었어요. 자, 정리하면은 모의고사에서 적중한 것만 무려 17개 중에 6개입니다. 학생들이 찾아준 거예요. 제가 적중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적중했는데 싶어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에이 선생님 이건 적중이 아니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물었을 때는 17개 중에 6개. 어디에서요? 모의고사 5번 쳤거든요. 5번, 뭐 10번, 20번 친 게 아니라 딱 5번 쳤는데 거기서 6개. 거의 3분의 1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특별관리반.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시험 치는 특별관리반에서 몇 개? 6개. 그럼 2개 합치면은 12개. 그러면 3분의 2가 모의고사랑 특별관리반에서 다 커버가 되더라. 근데 우리 시험은 3분의 2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구나. 다만 중간에 지치지만 않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1년, 많아봐야 길어봐야 2년 안에는 붙을 수 있는 시험이구나. 나름 블루오션이구나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수능 문제가 보통 뭐 1개, 2개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8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의하면은 이게 출제진에 장학사 분들이 들어간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만큼 교수님들이, 네, 우리 학생들이, 네, 그리고 이제 당신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좀, 네, 다 붙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쉽게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평. 일단 문제는요, 기입형이 됐든 서술형이 됐든 다 새끼 문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새끼 문제가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이거를 다 풀면 좋은데 다 못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떻게 내냐, 아무리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새끼 문제 두세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쉽게 출제를 해가지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지는 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 보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그냥 백지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는 마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유형이 대부분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신유형이 딱 하나 나왔어요. 방막간섭. 근데 그 방막간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점 중에 2점은 그냥 수능 문제고 2점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4점을 다 못 가져가더라도 2점은 가져갈 수 있게끔 출제를 한 거죠.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신가.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사이클로이드 문제, 이거는 그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그냥 웃으면서 풀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은 뭐 하도 강조도 많이 했고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근데 사이클로이드의 사자도 안 들어본 학생들은, 네, 좀 낯설어서, 네, 푸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소에는 그냥 대충 조건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데 시험장이라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는 뭐 눈앞이 깜깜하니까 사실 이제 처음 보는 단어, 뭐 사이클로이드? 저게 뭐야?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문제가 전혀 안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조금, 네, 힘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창미쌤 강의 들은 학생들은 엔간하면은, 네, 긴장하지는 않았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영역별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학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네, 역학이 그냥 정말, 네,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제 그냥 생각인데, 교육학 20점 만점, 그 다음에 물리경론 20점 만점, 24점 만점, 그 다음에 역학 18점 만점, 그리고 나머지는 백지를 내도 점수가 충분히 62점이니까 합격권이에요. 합격을 노려볼 만한, 네, 점수예요. 특히나 이번에는 좀 문제 자체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뭐 10점, 20점 팍팍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물체점이 들어가가지고 커트라인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로 역학이 많이 났다라는 게 특징이다. 자, 수준별로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일반 물리 전공 이게 1대1이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일반 물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야, 뭐 막말로 그냥 전공 다 포기하고 일반 물리만 파도 되겠네?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지? 교수님들이 왜 갑자기 출제 경향을 조금씩, 네, 바뀌어가다가 갑자기 이번엔 확 바꿨지? 네, 결국 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1차 대신에 2차의 변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대답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실험 잘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교사지 막 양자역학 잘 푸고 이런 교사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양자역학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학 교육 과정을 다 받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자역학을 내는데 대신에, 네, 일반 물리를 많이 낸다든가 또는 역학을 많이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소양이 있으면은 1차는 통과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교수님들의 의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리대 일반 물리 연습 문제만 5번 풀면 합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그런 분위기로 가겠다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자, 난이도. 자, 그러면 당연히 커트라인이 올해는 올라가겠네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물리의 비중이 높아졌고 역학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커트라인이 높아졌는데 실제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학생들 막 울고 불고 막 엄청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네. 왜 그렇지? 그거는 일반 물리 문제를 교수님들이 내셨는데 우리 임고생들이 굉장히 똑똑한지 착각하셨는지 일반 물리를 좀 까다롭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를 낼 거면 좀 쉽게 내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일반 물리를 좀 까다롭게 내셨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공의 킬러 문항은 다 사라졌지만은 일반 물리에서 중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수능처럼 결국 또인 거예요. 킬러를 없앴는데 중킬러를 늘리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수능 출제 방향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간 게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예,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평가원에서 수능도 내고 평가원에서 임용도 내니까 그래서 좀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없고 중킬러가 좀 더 많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교육학은 더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교육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제로 나와가지고 네, 꽈락이 엄청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을 다 못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꽈락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체 시험에 그 40%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은 그냥 TO랑 상관없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꽈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꽈락이 올해는 유달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필요한 교사가 100명인데 뭐 대부분 꽈락으로 다 떨어지면은 뭐 한 10명밖에 못 뽑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채점할 때 칼채점이 아니라 물채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재채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실제 커트라인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원래는 칼채점에서 점수가 뚝 떨어져야 되는데 막 10점, 20점 이상. 근데 알아서 이제 평가원에서 채점을 할 때 그냥 엔간하면은 다 물채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컷이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럼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것도 많이 맞다고 채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이사항. 놀랍게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물리 11개 중에 8개가 실제로는 수능 문제였어요. 충격이죠. 쇼킹합니다. 무려 18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육학 빼고 나면 80점인데 거기서 4분의 1이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말이 되나요? 그죠?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A1, A2, A3. 네. 초반에 주로 포진해 있죠. A9, A10 뒤에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가 A에 엄청 많았는데 학생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A가 어렵고 B가 쉬웠답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야 돼요. 그죠? 네. 아마 이거 출제하신 교수님이 네, 아마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A에다가 수능 문제를 몰빵을 해줬는데 너네가 이렇게까지 어려워한다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랑 특권에서 적중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참여생 수강생들은 네, 쉽게 많이 풀었을 거고 실제로 네, 잘 풀었던 학생도 되게 많더라고요.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개인별 이제 연산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를 암산으로 하는데 누구는 두 자릿수 곱하기를 잘 못한다 라고 하면 아무리 뭐 수능 문제 쉽게 내도 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네, 급변한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네, 강의를 좀 더 하려고요. 네. 강의를 더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더 하려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좀 더 세분화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생기 초 특강을 했었는데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좀 10일짜리 대형 이제 강의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있던 강의들을 하나씩 다 뒤로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강의가 2.0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수능 특강, 그 다음에 MTP 기출, 그 다음에 서웨이 연수 문제 풀기 이렇게 이제 요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요일마다 네, 화요일마다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인강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네, 이거는 이제 각자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학원에 오셔서 강의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일에 시간 날 때마다 일단은 화요일 날 다시 토일에 오셔야 되고 화요일에도 또 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못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집이 멀어서 못 온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밴드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이제 뭐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는데 밴드 라이브가 괜찮아가지고 밴드 라이브를 할 테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네, 인강으로 각자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이 예전 심한데 네, 여기서는 이제 특관, 기출, 모의고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가 직강생들이 토점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완전 모의고사처럼 해가지고 봉투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딱 시험 치시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 듣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화요일 날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와서 들으시면 되고, 직강생들은 뭐 밴드라이브로 참여하셔도 되고, 인강생들은 네, 영상 올려드리면은 네, 들으시면 되고. 근데 이게 다 무료는 아니에요. 연관 패키지인 경우는 학원에서 한참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한참 회의를 하고 있던데, 아마 이제 연관 패키지면은 거의 무료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단과 신청하시면은 뭐 50% 할인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몰라요. 학원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물리경로는 우리 김창훈 선생님, 그다음에 교육학은 한희수 선생님 강의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이거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그 강의료에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이 물리경로는 교육학 둘 다 그냥 홍보 차원에서 그냥 우리한테 강의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제가 사비 털어가지고 소정 액수는 좀 드리긴 할 거예요. 뭐 하다못해 차비는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강의료, 여러분들 수강료하고 전혀 별개로 그냥 홍보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좋으시면은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던 물결원 특강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요거를 할 건데, 요거는 온리 학원에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좀 달라진 거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했군요. 네, 올해는요 특관을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인강생들한테는. 그래서 지난 시즌처럼 직접 노량진까지 기차 타고 오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특관에 참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네, 집으로 특관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냐, 매주 조금씩 보내드려야 되냐, 그러면 또 이제 학원에 업무가 많아지고, 하여튼 그거는 학원에서 알아서 네,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중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 때나. 그래서 제 계획은 뭐냐면은 요 2.0에서요 배점이 있으면 34점인데 거기서 30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4점 정도는 뭐 실수로 틀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3.0에서는요 배점이 22점인데 거기서 3분의 2만 맞읍시다. 그냥 깔끔하게 3분의 1은 그냥 틀려버려. 오케이? 그 다음에 물교로는 24점 중에 20점, 그 다음에 교육학은 20점 중에 16점 정도만 받는 걸로. 근데 사실 이제 24점 중에 20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점수고,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도 16점이면 조금만 공부하면은 얻을 수 있는 점수란 말이죠. 근데 이 점수가 총점 81점이에요. 이게 전국의 탑 10 안에 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네, 초고득점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랑 함께 하셔가지고 요렇게 쭉 따라오시면은 그냥 요 정도의 점수만 받으면 그게 네 81점이 될 수 있어요. 81점이면 뭐 어딜 써도 다 붙을 수 있는 굉장히 초고득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좀 이따 강의 개설 증설을 한다라고 해놓고 제가 내용을 다 못 적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로직 익히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풀 때 개발세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엄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푸는 게 실수 안 하고 고득점 받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농땡이 안 부리고 열심히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 그거를 올해는 좀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건 나중에 OT 때 말씀드릴게요. 자, 연관 커리큘럼. 자, 어떻게 되냐? 자, 메인 커리랑 보조 커리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메인 커리는 1.0인데 네, 요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생기초 특강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2달짜리 강의인데 2달짜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2달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1, 2, 3월달 강의가 다 2달씩 다 밀리니까 종강이 뭐 내년 1월에 가서 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only 10일 만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월 2일 첫날부터 화수 목금 토 일 월 화수 뭐 이런 식으로 총 10일 그렇게 해서 끝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고등물리랑 일반 물리까지
그래서 가우스 법칙, 뭐 암페어 법칙, 뭐 이 정도까지 싹 다 끝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둘째 주에 이제 명칭을 아예 바꿨어요. 심화 물리로. 이제는 얘가 심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학, 전자기, 통계 이제 싹 다 배울 거예요. 그게 이제 2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겨울방학이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3월, 4월부터는 이제 일반 역학, 고급 전자기학을 시작을 합니다. 일반 역학은 이제 마리온이고 고급 전자기는 이제 그리피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2.5 심화물리 2가 개설되는데 이게 이제 광학 현대물리야. 이게 원래는 기존에 3월 달에 있던 강의인데 이거를 이제 계속 한 5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올해 과감하게 이제 좀 잘라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물리 광학 플러스 전공 광학이더라고. 여기는 일반 물리 현대물리 플러스 그 바이저 현대물리 내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약간 전공 2학년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 7월은 이제 양자 통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7월 달까지 딱 종강을 하는 거는 이제 전년 시즌, 지난 시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 9월 달에는 이제 기출하고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딱히 손댈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이건 똑같이 가고요. 11월 달에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는 똑같습니다. 5번인데 빈출 주제 모의고사를 추가했어요. 요거를 매주 화요일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이 자주 나오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문제 풀이를 좀 반복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라그랑잠 문제만 한 100문제 풀어보고 싶다. 뭐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때 그냥 주장창 라그랑잠 문제 계속 풀고 그다음에 뭐 양자칸 문제 계속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한 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 뭐 전자기 유도 주장창 풀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라플라스 방정식 주장창 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요게 들어갔어요. 요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에 보조 쿼리가 있는데 보조 쿼리는 뭐냐면은 이거는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일반 물리, 수능 뭐 이 정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문제들조차 여러분들이 못 푼다는 거는 아예 문제 풀이 자체가 전혀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해봐야 뭐 양자각 그냥 뭐 슈레딩거 방식 외우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무조건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존 강의가 토일이었는데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화요일 날 강의가 추가가 되고 이거는 이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밴드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강생들은 그냥 이제 인강 제공되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은 뭐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학원에서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1월 달에는 기존의 1200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거를 팔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아마 재고도 없을 거예요. 다 팔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푸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제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 난이도가 하중상 이렇게 있는데 난이도 상난이도 해설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걸 들으세요. 그리고 책 없으신 분들도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거 진짜 이거 그냥 약간 제가 예전에 굿모닝 팝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촬영한 거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게 제가 찍어놨어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2월 달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역학 전자기 통계 요 할 때 이때는 서웨이랑 MDP를 풀 거예요. 근데 MDP는 이제 직강으로 풀 거고 서웨이는 인강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1200문제 풀고 이거 800문제 풀고 이거 뭐 몇백 문제 40 곱하기 40이니까 뭐 한 1000문제 되겠죠. 그죠? 그럼 대충 한 3000문제 푸는 거예요. 2달 동안에.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걸 돌리는 거죠. 그다음에 3, 4월 달에 고급물리 들어갔을 때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직강생들은 토요첨삭이라고 했었는데 인강생들이 토요첨삭 너무 이제 보고 싶다고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계속 학원 측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올해는 이거를 오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강생들은 기존처럼 토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언제냐? 매주 화요일이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의향을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과감하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덕분에 제가 출근하는 날이 하루 더 늘었습니다. 즉 쉬는 날이 줄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월 달에는 이어서 MDP 기출, 그 다음에 서웨이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6, 7월 달에 또 토요첨사 진행하고 해설 강의 진행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화요일 날 강의가 하나 더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 9월 달에는 화요일 날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화요 문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은 1월 달부터 요 2달 빼고는 계속 화요일마다 문풀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굉장히 대폭 좀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 이제 일반물이나 뭐 수능 문제 정도는 우습게 풀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뭐 내년에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주일 시간표. 그냥 한마디로 이 복잡한 거를 일주일 시간표로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시면은 우리 조교들이 예습 렉처를 할 겁니다. 6시 반부터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8시부터 토요첨사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오가작통이라고 이제 그냥 소모임을 할 거예요. 뭐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반성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에 강의를 들으시고 끝나고는 스터디를 짜드려요. 5명 스터디, 2명 스터디. 이게 아무래도 이 고시 공부다 보니까 혼자 하면은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스터디 짜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자기가 누군가하고 부대 끼는 게 너무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하셔야겠지만은 웬만하면은 같이 하는 게 덜 외롭고 덜 지친다. 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끝났죠? 그럼 이제 월화에 오전에 한의수 교육학을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물리수강생에 한해서 무료입니다. 대박이죠? 물론 한의수 선생님이 땅 파서 장사냐 그렇진 않죠. 홍보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소량의 밥값 정도.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아까 계속 강조했던 화요문풀.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우리 김창만 선생님 물리교육론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이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이제 조금 미정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자택이 좀 먼 곳에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특별관리반을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온리 학원에서 오신 분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집이 머신 분들은 참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목요일 날 오전에 뭘 하느냐, 독수리 오용제 또는 캥거루 파랑새라고 해서 수준별로 모여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또 모의고사를 또 제작해서 자체 모의고사 제작해가지고 또 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죠? 도대체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몇 번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면은 창민쌤의 가장 하이라이트 관리 프로그램 특별관리반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못 치면은 혼도 내고 야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멘탈이 약하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격려도 해드리고 할 거니까 웬만하면은 오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올해는 인강생에게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게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5학년도 임용 대비 설명회는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한 가지다. 시험이 쉬워졌다. 교수님들이 1차는 그냥 어느 정도 그 학생들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이 있는지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 번 풀어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멋있게 수능 문제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소양만 챙기시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문제풀이 강의를 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이제 저랑 이제 인연을 맺게 되신 거고, 저에게 이제 오셔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제가 꼭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끔 저도 강의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